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ISA 계좌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연금저축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 계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혜택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ISA 계좌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의 목차입니다. 먼저 ISA 계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ISA 계좌의 장점과 꿀팁, 추가로 단점까지도 살펴볼 거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금저축 계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SA 계좌를 추천하는 사람과 추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ISA 계좌란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이야기하는데요. 정부에서 개인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명 맞는 통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 혜택을 주는 계좌이다 보니 직전 3개년도의 과세 기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 있고요.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미 불입 한도는 차년도로 이월되는데요. 만약 제가 올해 2천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1천만 원만 투자를 했다면 올해 불입하지 못한 1천만 원의 한도는 2024년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이고요. 말 그대로 의무 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은 꼭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는 시점에 원한다면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이후 시점부터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종류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임형은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상품이고요.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는 신탁형과 중개형이 있습니다.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탁형의 경우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중개형의 경우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에 따라서 신탁형과 중개형을 선택해서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형이든 신탁형이든 ISA 계좌를 만들고 나면 우리는 일반형으로 계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반형 계좌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ISA 계좌를 만드신 다음 국세청에서 소득확인 증명서를 떼신 다음 증권사에 제출하게 되면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비과세 한도가 2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챙기는 게 좋겠죠.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15.4%의 세율이 아닌 9.9%의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비과세를 챙기고 또한 분리과세까지 챙길 수 있으니 무조건 가입하면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ISA 계좌가 좋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금투세가 적용되게 되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금투세 대상이 되고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되는데요. ISA 계좌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저축 펀드와 같이 과세이연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도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요.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가 됩니다. 또한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요. 건보료 산정소득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원금 내에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인출을 할 수 있고요.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데요. 단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ISA 계좌가 만기되어 연금 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하는 금액의 10% 그리고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ISA 계좌를 3년 동안 유지해서 3천만 원이 만기됐다고 하면 이 3천만 원을 제 연금 계좌로 옮길 경우 다음 연도에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ISA 계좌를 최대로 활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ISA 계좌에 1년에 2천만 원씩 총 3년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4년차가 되면 2천만 원을 더 넣고 바로 해지해 주시고요. 그럼 총 8천만 원이 모이게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배당금이나 수익금이 더해지게 될 건데 이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ISA 계좌를 해지한 다음 2개월 이내 연금 계좌로 꼭 이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ISA 계좌를 개설해 주게 되고요. 그 해에 2천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 주게 됩니다. 그럼 아까 4년 차였던 시점에 2천만 원을 이미 넣었었는데 다시 개설해서 또 2천만 원을 넣어주니까 한 해에 4천만 원을 총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연도에 300만 원을 추가 세액공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넣을 수 있고 또 많은 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혜택은 최대로 챙겨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SA 계좌의 다음 장점으로는 손익통산이 있습니다. 손익통산이란 해당 계좌 내에서 투자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말인데요. ISA 계좌의 경우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 그러니까 만기되는 시점에 딱 한 번만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동일한 조건을 놓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와 ISA 계좌에서 투자했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수익을 받고 2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펀드 투자로 1천만 원을 잃었다고 해볼게요. 과세 기준 금액을 내볼 건데 현재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배당금과 펀드 손실 금액에 대해서 합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2천만 원이 모두 과세 기준에 포함이 되고요. ISA 계좌의 경우 수익을 본 배당금에서 손실을 본 금액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펀드로 1천만 원을 잃었기 때문에 과세 기준 금액은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즉, 내가 이익을 받지만 손실을 본 부분이 있다면 이익에서 손실 금액을 빼주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과세 기준 금액을 구했으면 세금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일반 계좌의 경우 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에서 15.4%를 곱해주면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308만 원이 되게 됩니다. 반면 ISA 계좌의 경우 과세 기준 금액인 1천만 원에서 비과세 한도 금액이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총 8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00만 원에서 9.9%를 곱해주게 되면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79만 2천 원이 되게 됩니다. 만약 서민형 계좌일 경우 59만 4천 원으로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동일한 수익과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배로 차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79만 원의 세금을 내실 건가요? 300만 원의 세금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번에는 ISA 계좌의 단점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대신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입니다. 만약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일반 과세로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원금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요. 수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점이 원금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금은 가능하지만 출금한 금액만큼 입금 한도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2천만 원을 IS 계좌에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꺼냈었는데 이후에 다시 1,000만 원을 채워 넣으려고 해도 이미 납입한도 연 2,000만 원을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납입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에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 모든 자산을 환매하거나 매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즉슨 제가 ETF를 3년 동안 잘 모아가고 있다가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는 이 ETF를 그대로 연금저축펀드에 옮길 수 없고요. ETF를 모두 판 다음에 현금화해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든 계좌를 해지하든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종목이 옮겨지면 너무 좋을 텐데 현재는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 모든 자산을 매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금계좌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연금계좌와 ISA 계좌의 차이점은 뭘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계좌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최대 납입 한도는 없습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를 계속해서 챙기기 위해서 3년만 유지하시고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금 계좌의 경우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1살 아기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반면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종목인데요. 연금 계좌는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는 반면 ISA 계좌는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개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따로 없고요. ISA 계좌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ISA 계좌는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만기에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연금 계좌는 연금을 개시한 다음 저율과세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종 연금계좌와 ISA 계좌 중 뭐가 더 좋은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계좌를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연금계좌의 경우 노후 및 은퇴 자금에 아주 제격인 상품입니다. 반면 ISA 계좌의 경우 중기 목적 자금에 알맞는데요. 내가 만약 노후 자금으로 돈을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를 먼저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나는 장기간 돈을 묶어둘 여유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ISA 계좌를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둘 중 어떤 계좌가 더 좋다기보다는 본인이 돈을 모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더 알맞는 계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후 자금도 준비를 해야 하고 중기 목적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계좌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중기 목적 자금을 모아야 한다면 ISA 계좌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 배당주 투자자와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자가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예금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신탁형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이자 소득세를 아낄 수 있으니 괜찮다고 봅니다. 반면에 오로지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좌에서도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돈이 묶이는 ISA 계좌를 활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년 이내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중도에 해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ISA 계좌는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 당장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좌를 만드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 투자가 고민된다면 신탁형으로 예금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하다못해 일반 계좌에서 예적금을 들어도 우리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 비과세 계좌를 활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은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ISA 계좌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앞으로 제가 ISA 계좌에서 담아가면 좋은 배당주나 ETF에 대해서도 차근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재와 함께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